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55일 만에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검찰이 여기저기 눈치도 보고 힘이 들었을 텐데 마무리 수사를 잘 해서 영장 청구가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기사가 났는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장 고형고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는 모두 10가지다.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사문서 위조로 정 씨를 기소한 바 있다.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은 유능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사권만 철저하게 보장이 되면은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은 정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지금 엄청나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국민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공정한 것을 원하거든요. 여기에 정말 권력기관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공수처라는 또 별도 수사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정말 고위공직자들, 검찰이나 판사들을 뒤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공수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실질적인 어떤 권력기관에서 임명을 받는 그런 인사들이 정말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인사들이 또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장하성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소득 주도니 뭐니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박아가지고 52시간 이상은 일을 못 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검사들이 정말로 내가 일을 잘하면 승진도 잘 받고 검찰 자체적으로 인사권만 독립을 시켜주면은 검찰이 눈치 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검찰의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어떤 검찰의 어떤 권력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검찰 스스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검사장급들이 뭡니까? 관용차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은 뭡니까? 검찰의 인사권만 자체적으로 독립을 시켜주면은 그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눈치를 보고 있는 와중에서도 검찰이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요번에 이 정경심 씨의 구속 내용,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은 정 씨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굉장히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이 55일 만에 조국
부인의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검찰을 격려를 하고 검찰에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얼마나 사실은 압박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그리고 또 현직 법무부 장관일 때 정경심이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받는 시간보다도 검토하는 시간이 더 많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어떻게 조사하는 시간마다 조사를 검토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뭡니까? 분노를 하는 것은 정말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어쨌거나 검찰이 꾹꾹 참아가면서 조사받다가 그냥 돌아가도 또 그 다음날 속에 천불이 나지만은 그 다음날 또 불러가 조사를 하고 어쨌거나 55일 만에 이렇게 결과를 혐의만 10개를 찾아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로 검찰이 이번에는 프로다운 검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정경심 씨는 어떻습니까? 이 증거를 은밀하기 위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병명의 진단서도 없는 입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을 하고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정말로 인사권이 독립이 돼 가지고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압력이나 압박이 없으면 공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인사권을 지금 권력기관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검찰에게 돌려줘가지고 그러면 검찰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속이 시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되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법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범죄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권력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압박을 하고 하면은 나라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프로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 것도 정말 일한 경험이 없는 장하성 씨 같은 저런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부총리로 있던 김동연 부총리가 훨씬 경험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인 그런 경험이 문재인 대통령도 없다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장하성 씨한테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결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의 인사권만 독립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수사도 뭡니까?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꾸 기관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검찰이 이제 법원으로 공을 던져놨는데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판결을 법원에서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